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타이틀 준비해 주시고, 예. 새로 가입해 주신 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9월동에서 김태봉님, 강태봉님, 강태공이 아니고 반갑습니다. 강동구 길동의 라미님 오셨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이군요. 동네 주민이십니다. 에비로드님 반갑습니다. 예. 그거 아십니까? 권혜호 씨가 남긴 수많은 대사들 중에 저를 가장 울린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입니다. 입금. 예, 우리 조합원님들이 사실은 3만 명이 넘습니다만 카운터가 된 분은 2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예. 뭐냐면 예비조합원, 그러니까 가입 의사를 이렇게 해주셨지만 출자금을 내지 않으시면은 이 카운터가 되질 않거든요. 카운터가 된다 하더라도 뭐라 그러나, 그렇죠. 완벽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약정하신 분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만 명이 넘는 분들은 약정을 하시고 아직 입금을 안 하신 겁니다. 네. 이 시대 최대의 연대는 입금이라는 것 다시 한번. 네. 우리 멘트 광고 없어진 겁니까? 예, 귤 얘기 해야 되는데. 저기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갖다 드릴게요. 네, 귤 얘기 해야 됩니다. 제주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에서 강정의 특산물인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강정의 감귤은 이름이 특별합니다. 언제까지 가둬둘 셈인 감귤, 네, 평화수감자 스페셜 에디션 3.0이라 불리는데요. 모든 수익금은 강정마을을 지키는 일과 앞으로 강정마을에 쏟아질 3억 원이 넘는 벌금 폭탄에 대비한 것입니다. 현재 판매가 미진합니다. 평화상단 협동조합에서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물량이 약 1,500박스에 달합니다. 판매가 늦어지면 추운 날씨로 인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6286-2131, 010-6286-2131 혹은 다음 카페 구럼비아 사랑해를 참조하시면 된다고요. 저도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 껍질이 단단하고 그리고 간이 맞아요. 간. 뭔 얘기냐면요. 요즘 감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달기는 한데 뭔가 밋밋한 느낌을 주는 게 있거든요. 바디감이 좀 약한 그런. 그러나 이번 강정 감귤, 언제까지 가둬둘 셈인 감귤은요. 간이 맞습니다. 묵진한 그런 맛이 있다는 것이죠. 매우 만족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부로 넘어갑니다. 최동호의 스포츠당. 이게 아직까지도 어색하네. 이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색하지 않을까? 예. 한국 스포츠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진짜? 저요? 안녕하려고 좀 굉장히 좀 노력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무던해서. 그렇군요. 이 시그널 뮤직 들을 때마다 전 몹시 감사합니다. 왜요? 이 뮤직만 들으면 떠오르는 한 장면. 그래요? 한 5, 6년 전에, 이 본드 같은 그룹들이 막 인기를 얻으면서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겼죠. 클래식을 전공한 이 여성들 중에서 네. 아주 그 예쁜 옷을 입고 네. 이 전자바이올린을 키는 그룹들이 생겼잖아요. 네. 저는 그 몰랐다가 어느 날 한 5, 6년 전에 행사장에 갔는데 네. 공연에서
한 3, 4명의 여인들이 네. 아름답게 약간 좀 섹시한 옷을 입고 네. 이 바이올린이랑 첼로들을 하는데 네. 그 율동이며 그 음악이며 선율의 멜로디에 그 앞에 보이는 비주얼에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렇군요. 예. 저도 하나 아는 팀이 있었는데, 예. 함께 브라디보스토크, 후쿠오카, 샹하이를 같이 배를 타고서 돌았었거든요. 예. 문화사절단으로. 예. 네, 그 이름이 화이트 폭스였습니다. 예, 화이트 폭스. 예, 순 우리말로 하면은 백녀시죠, 예, 백녀시. 그 타이틀서부터 가슴을 막 후벼 파네요. 네. 예, 본드의 빅토리였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수표교를 중심으로 또 YMCA를 중심으로 한 그런 협객들과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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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얘기로 또 오늘은 이제 이어지겠습니까? 원래 계획은 이 조선체육회와 네. 이제 여운형 여운형. 선생. 네네. 그 여운형 선생을 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은 이제 네. 조선체육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선체육회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부 다 이 친일로 돌아선다. 그 중에 하나, 남산위의 저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변하지 않고 민족의 최후를 지켰던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네.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이다. 네. 라고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조선체육회 얘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체육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좀 시간이 모자라서 여운형 선생 얘기는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겠고. 그럼요. 예, 네, 천천히 하십시오. 조선체육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체육회. 예. 식민지 조선에도 체육회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죠. 네.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제 시대적 배경은 1919년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3.1운동이 있었던 김인년 3월 예. 19일에 조선체육회에 기미가 싹 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90년대 그 유머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이 3.1운동이 참 많은 이 사회적 변화도 있었었고, 네.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조선민족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식인들도 그렇고. 그렇죠. 역시 힘이 있어야지 된다. 네. 좌절감에 휩싸이다가 이 조선민중의 우리 역량을 결집해야지 되겠다. 네. 라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일제는 일제대로 이 총칼로 억누른다고 모든 것이 다 이 통치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네. 라고 해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잖아요. 잠시. 네네. 네. 어차피 1930년대로 들어가면 다시 이제 총칼을 앞세우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조선 민중들 사이에 이제 각 분야별로 일제가 이제 신문사, 조선인들의 신문사도 허용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여지면서 각종 네. 단체들이, 민족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체육계에서도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네. 조선인들의 체육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 네. 라고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중국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 중국입니까? 중국? 그렇네요. 예, 중고. 근데 이 중국 선생이 계시는데, 네. 이 보성중학을 다니다가 말고, 네. 이분이 갑자기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보성중학이면은, 그렇죠. 그 당시 재단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보성 전문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네네. 일본 가가지고 이제 게이오 다이가크, 게이오 네. 대학교에서 게이오 이숙이었죠. 그때는. 예. 네. 공부하면서, 네. 이분도,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셔가지고, 이 동경 유학생 야구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경 유학생 야구단이 방학 때마다 이제 조선에 와서 YMCA 야구단과 경기도 하고 네. 장비도 좀 지원해주고 네.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선진 야구를 습득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했는데 이분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야구는 좋아했는데 실력이 좀 모자랐는지 네. 동경 유학생 야구단을 올 때마다 선수로는 뛰지 않고 네. 매니저로 네.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주무군요. 네. 주로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는 했지만 몸이 안 따라줘서 이제. 근데 이분은 이제 게이오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네. 다시 도쿄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동경제국대가? 예. 잠깐요. 예. 게이오 대학은 사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대학이었고 엘리트 대학. 그렇죠. 부자 자제들이 많이 갔던. 예. 후쿠자 유키치라고 하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지만 또 우리로서는 결코 추앙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1만 엔짜리에 지금 들어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설립한 대학이고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대학 정도 그런 기분이 나는 조금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보통 얘기할 때 보통은 와세다 대학 하면 이제 고대 비슷한 느낌. 근데
동경대학이라는 것은 동경 제국대학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예. 최고의 학교. 예. 예. 거기에 다시 진학하셨다는 예, 다시 진학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예. 다시 공부를 하는 와중에 1919년에 조선에서 3.1운동이 벌어지잖아요. 네. 3월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4월에 동경의 유학생이 도쿄에서 만세운동을 벌여요. 아, 4월 달에요? 예. 그래서 19년 원래 2월 8일에 28 독립선언이라는 거를 동경 유학생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3월 1일 이후에 4월에서 네. 동경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이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네. 이 이중국 선생이 여기에 참여하셨다가 네. 이제 경찰의 이 수배를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도쿄대학은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아하. 도중에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경성에 와서 보니까 딱 그 당시 표현대로 한다면 웬 놈의 조선인도 아닌 것들이 네. 조선체육협회, 네. 조선체육협회라는 간판을 새로 달고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요? 예, 그것은 오. 뭐냐면 일본인들이 만든 단체였습니다.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군요. 어용단체. 예, 그렇죠. 그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일본 체육협회의 조선 지부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였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이 아시안 게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극동 아시아 선수권 대회라든지 네.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일본 체육협회의 지부격인 그 조선체육협회에서 대표 선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예.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서 이중국 선생이 이제 분기탱탱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당시 경성에서 굉장히 크게 돈을 벌었던 광신양화점이라고. 예. 양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좀 보통 자파라고 얘기하죠. 네네. 근데 서양에서 들어오는 온갖 물건들을 이제 파시는. 아, 수입상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돈을 많이 벌었던. 네네. 이 이원용 선생을 네. 불러 모았습니다. 이원용. 예. 그래서 이 선생, 우리가 시대가 이러한데, 이 조선의 체육인들이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네. 이 체육마저 일본인들의 손에 다 넘겨줄 수는 없다. 없다. 예. 우리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조선체육회를 만들자. 네. 라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된 거죠.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지는데 결정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은 여기에 또 해성가가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누굽니까? 변봉현 선생이 이분은 이제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했었었고 아, 예. 와세다 다닐 때 야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아하. 와세다 예. 대학의 야구 수준은 꽤 높은 걸로. 높았죠. 예, 예. 불행히도 이 권투 와세다 이 권투는 우리나라에 왔다가 만판 깨지고 돌아가긴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변봉현 선생이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오면서 네. 합류를 한 게 된 거죠. 이중국 선생과 이원영 선생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조선체육회를 우리가 만들자 네. 의기투합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이제 구성원이 이제 합의를 모아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1920년에 동아일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예. 양대 신문이 나오는. 창간됐죠. 네. 근데 이 변병훈 선생이 동아일보 기자로 네. 입사를 하게 돼요. 이제 기자로 활약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의 순서를 정할 수 있겠죠. 네. 뭐 발기인대회를 거쳐야지 되고 창립평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이전에 변 기자 이 네. 당신이 먼저 이 체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운을 좀 띄워서 분위기를 잡아라. 아하. 라고 해가지고 변병현 선생이 동아일보에 들어가자마자 네. 이제 이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 이라는 사설 비슷한 칼럼을 3회에 걸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매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한 신문에서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예.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전파력이 있었던 그쵸? 거였겠군요. 그죠? 네. 운을 띄운 겁니다. 네네. 근데 이 글을 보니까 국한문 혼용체잖아요. 당시 네네. 시대적인 배경에서 진짜 명문이에요. 5등은 차에 예. 예. 근데 이 국한문 혼용체의 그 매력이 예. 와, 뭐라고 할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격하게 감동시키면서 열련 조선 청년이여 떨쳐 일으키고저 뭐 이런 예, 느낌. 그런 식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만 짧은 네. 부분만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이 변병현 선생이 1920년 4월에 이제 이 동아일보에다가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이라는 칼럼을 쓰셨는데 네. 각성하라. 운동에 대하여 크게 각성하라. 열과 역을 내라.
오 대한의 운동열을 크게 일으키라. 아 운동계를 심절히 애하고 탄하고 우하는 동지는 결연 호응하여 단결을 작하라. 뭔가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애하고 탄하고 우하다. 그쵸. 사랑하고 탄식을 하고 걱정하는 예. 그런 사람들은 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연 호응하여 단결을 작하라. 단결을 만들어내자. 예. 근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인데도 탁월한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이게 3회에 걸쳐서 썼는데 네. 국제 정세를 논하고 난 다음에 이 1920년에 벨기에에서 이 안트페르펜 올림픽이 열리게 되거든요. 아, 엔트워프. 예. 엔트워프 벨기에 거기 얘기합니까? 엔터호프. 아, 근데 예, 이 당시 표현은 이제 표기는 이제 안트페르펜이라고 돼 있는데 아,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마지막 그 독일 진입하기 위한 격전의 장이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엔터호프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네. 이 국제 정세를 논하고 난 다음에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국의 젊은이들이 엔트워프에 모여가지고 이 뜨거운 가슴으로 각자의 기량을 겨루는데 네. 왜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은 여기에 참가할 수가 없는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단체가 IOC에 가입을 해야지 된다. 이것이 조선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잠깐요. 이거는 독립국가만이 IOC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음속에 은근히 이제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것까지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그 탁월한 이 감각에다가 이 명문까지 이제 그 읽어보니까 네. 감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을 띄웠죠. 네. 운을 띄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그 발기인 대회를 거쳐가지고 7월 13일에 네. 당시 그 인사동에 중앙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인사동의 중앙예배당.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당은 이게 교회라고 할 수 교회, 있죠. 예. 중앙 교회가 있었는데 중앙교회. 이 중앙 예배당에서 70여 명의 네.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조선체육회 창립 총회를 열게 된 거죠. 아, 여기서 박수 한번. 예. 근데 누가 회장이냐?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예. 누구를 회장을 뽑았을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체육 관련 단체의 장들은 네. 대부분 기업인들이 많이 맡게 되죠. 이제 물주가 있어야 되니까. 예. 예. 뭐 체육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스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동양물산이라고 네. 있는데 이 동양물산의 사장이었던 이 장두원 선생이 네. 초대 조선체육회 사장을 맡게 되고 아. 거의 임기는 1년이었었어요. 네. 1년인데 이대 회장의 그 보성 전문의 그 교장이었던 고원훈. 네. 고원훈이 이대 회장을 맡게 되면서 사무실을 이 보성 전문 내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예. 고원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은 좀 해야지 됩니다. 고원훈. 예. 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독부 관리가 되면서 이런 개 같은 일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거에 한 10배만큼은 친일로 돌아서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근데 뭐 보성 전문의 교장이었었어요, 근데. 보성 전문이라고 한다면 특히 민족적 색채가 강했던 예. 그런 나중에 뭐 고려대학교가 됩니다만 예. 보성 전문 출신 중에 독립투사들도 많았습니다만 예. 예. 그렇군요. 예. 뭐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 조선체육회 창립과 관계돼가지고 세 분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중국 선생. 네. 야구는 좋아했으나 좀 실력은 없었던 것 같아서 매니저로 뛰기도 했던 네. 이중국 선생이 친구 이원영을 만나서 네. 그 체육회의 창립을 논하고 여기에 변봉현 선생이 등장을 해서 급물살을 타서 만들어지게 됐다. 네. 이건데 이제 1920년 7월 13일에 총회를 갖고 창립이 되거든요. 예. 곧바로 1920년에 첫 번째 사업으로 전조선 야구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미 야구팀은 많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있었죠. 네. 이게 보기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뭐 10개에서 15개 정도? 그 정도 팀이었었죠. 많이 있네요. 뭐. 그래서 이제 이 전조선 야구대회에 10개 팀이 참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대회는 중등부와 청령부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 당시 중등부라고 한다면 고보가 예. 중등부인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중등부에서 이제 중학교 팀과 고등학교 팀이 묶여가지고 같이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중등부에는 중앙, 경신, 휘문, 배재, 보성 이렇게 5개 팀이 예. 참가를 했고요. 청년부에는 이 중등부 고보를 졸업한 청년들.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전 배재 구락부, 아. 뭐 청년회관 천도교, 전 경신 구락부 이런 팀들이 참가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승은 중등부에서는 배재. 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대회에서 최초의 우승을 기록한 팀이 바로 배재입니다. 지금도 배재 고등학교 있습니다. 예. 배재고 있고 배재 대학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어느 팀이 우승을 했냐면은 배재 구락부가 우승을 했습니다. 어허. 배재가 대단한 그 당시에 대단했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거죠? 그 예. 배재 학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을 하고 네. 이 배재라는 이름을 네. 인재를 키워라. 그렇죠. 조선을 위해서. 네. 누가 장명을 했냐? 누굽니까? 고종입니다. 고종. 예, 고종이 배재라는 이름을 장명을 해서 간판을 직접 한문으로 써서 간판을 준 학교이죠. 천재 뭐 수재할 때 재자고 예, 예. 배재는 이제 배양할 배양할 때 때 배자죠. 예. 예. 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이렇게 좀 뿌리가 있고 네. 이 전조선 야구대회가 어디서 열렸냐? 어디입니까?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아, 순 배재판이네. 예.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예, 예. 배재하고 말이죠. 자기들 우승을 하는 이런. 네. 배재고등학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런 전통의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1회 예. 1920년 창립되자마자 전조선 야구대회를 열었는데 네. 이 조선체육회가 그 후에 대한체육회로 이어지잖아요. 네. 대한체육회가 우리 전국체전을 열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그래서 이 전국체전의 효시를 이 1920년 전조선 야구대회로 잡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최소한이 지금 한 90년 전통이 되나요? 이 93년이군요. 아, 예. 93년 전통의 출발점이 1920년 전조선 야구대회입니다. 자, 잠깐 여기 시생님께서 올려주신 자료 사진과 함께 올려주신 짧은 글 한번. 시생님 또 등장하셨군요. 네, 등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생님. 네, 반갑대요. 네. 전국 중등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3.1운동 후 소위 문화정책 이후 전국적으로 생겨난 청년회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과 전조선 야구대회의 출범이다. 조선체육회는 동경 유학생 출신 이중국과 오성 출신 이원용이 주축이 되고 동아일보 기자 변봉현이 총회 역할을 담당 7월 13일 창립됐다. 오성 출신? 오성이 어딘가? 예. 이를 기념, 보성 아닌가? 아니면 오산? 오성도 있습니다. 오성도 있습니까? 예. 아하. 이를 기념해 그해 11월 치러진 첫 대회가 전 조선 야구 대회로서 이것이 국내에서 관람료를 징수한 첫 유료 대회였다. 예. 이런 글을 보셨습니다.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료인데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 민중들이 이런 그 갈망이 있었다는 있었고, 그 얘기군요. 또 야구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년에 첫 번째 사업으로 전조선 야구 대회를 열고 그다음에 21년에 전조선 축구 대회를 열게 됩니다. 야구보다 축구가 늦군요. 네. 축구보다 야구가 앞섰죠. 그러니까 축구보다 예, 야구가 예. 앞선 거고. 예. 근데 이 축구 대회 역시 어디에서 열렸냐? 배재고보에서 열렸습니다. 거의 운동장이 좋았나 봐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신식 가장 좋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예. 담벼락 옆에 예. 이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화 학생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더 열심히 뛰었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 거 아닐까 이 싶습니다.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열렸는데 네. 야구는 처음에 10개 팀이 참가했고 네. 축구는 18개 팀이 참가를 했거든요. 네. 이 대회 역시 이 중등부하고 청년부로 나뉘어가지고 네, 네. 경기가 치러졌는데 그런데 네. 우리 민족은 너무 뜨거웠어요. 패싸움이 일어났습니까? 가슴이. 그래요? 이 전조선 축구 대회는 우승팀이 없어요. 패싸움했구나. 예, 패싸움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회 첫날 경기가 3개가 있었는데 이 3경기 모두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패싸움 하느라고? 예, 패싸움 하느라고. 도대체 어느 팀들끼리 붙었길래? 예? 오죽했으면 경기를 진행을 못하고 이제 다 취소를 했어요. 둘째 날에는 경기가 그 당시 이제 그 빅매치가 벌어진 거죠.
둘째 날에. 아, 그래요? 축구의 그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숭실구락부. 그리고 평양 숭실구락부하고 이제 배제구락부가 둘째 날 경기가 있었습니다. 각각 경성과 평양을 대표하는 그렇죠. 네. 청년들의 그러니까 이 경성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회이기 때문에 관중들도 많이 왔고 네. 이 강호들이기 때문에 응원단도 많이 왔겠죠. 네, 그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화 학당의 이름 모를 소녀들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경기가 진행이 안 돼요. 싸우느라고. 예, 판정에 불만을 품고서 막 어필하고 하다가 선수들끼리 이제 엉겨붙으니까 이게 응원단끼리 패싸움으로 돼가지고 경기 중단. 아이고. 1회 대회 우승팀 없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이 몸으로 부딪히는 예. 경기라는 게 그래요. 야구는 공을 이제 각각 손으로 잡고 방망이로 때리긴 하지만 예, 예. 몸으로 부딪힐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대회의 우승팀은 배제고보, 네. 배제구락부로 기록이 되는데 네. 최초의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1회 대회에서 탄생이 되질 않고 아이고. 2회 대회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네. 2회 대회에서는 이 중등부에서 휘문고보가 등장을 해가지고 힘은네. 예, 중앙고보를 결승전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중등부에서 최초의 우승팀 휘문고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완파했네, 3대 0이면. 예. 그 청년부에서도 이 불교 청년회를 평양 무오단이라는 팀이 예. 3대 0으로 이기고 최초의 이 청년부 우승팀으로 평양 무오단이요? 예, 무오단. 역시 그 북한 축구가 강했군요, 그때. 예. 강했죠. 그래서 곧 이어서 이제 경평 축구가 열리게 되죠. 네. 근데 경평 축구도 이렇게 쉽사리 승부를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도 패싸움이 많아가지고. 무슨 아이스하키 경기도 아니고 왜 그래, 도대체. 이게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분이 한 분 또 있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배제구락부하고 평양 숭실구락부 경기를 할 때, 네. 주심을 본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이 주심의 희슬에 불만을 품고서 선수들 간의 충돌이 응원단의 패싸움으로 변질돼가지고 결국에 우승팀도 가지 못했는데, 네. 그 후에 이 배제구락부와 평양 숭실구락부 선수들이 크게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었구나 네.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이 주심을 받던 분이 서병희 선생이었거든요. 서병희 선생. 예, 네. 서병희. 네. 근데 이 서병희 선생이 원래 인천 출신이에요. 네. 근데 아버지가 무엇을 했었냐? 인천 세관원을 했었던 거죠. 네. 예. 세관원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좀 이렇게 좀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렇죠. 떡고물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정상적인 수입은 아니었었고. 응? 예. 근데 세관원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면서 영국인 출신의 조선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했던 타운센트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 타운센트와 남다른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타운센트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의 아들인 이 서병희를 네.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죠. 네네. 근데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 서병희 선생이 그 캠브리지의 그 킹스 칼리지 유명하죠? 예, 유명하네요. 예, 이 킹스 칼리지에서 수학을 하면서 영국 축구를 배운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영국까지 가서 공부할 정도의 재력도 예. 놀랍고요. 예.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스 킹스칼리지까지 갔다는 것은 능력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죠? 능력도 있었고 좀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기증을 했나? 타운센트를 통해서 영국으로 갈 때 네. 그 추천서 같은 걸 갖고 갔다 그래요. 근데 아하. 어떤 추천서였었냐면은 제가 과연 이 서병희 선생의 집안이 조선 그 왕실의 일가인지는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조선 왕실의 일가이다. 이분은 조선의 그 귀족이다. 네. 라고 해가지고 추천서를 써서 들어가서 갖고 갔다고 합니다. 부마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나? 그 당시 영국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우리 장택상이라는 분이 있었었죠. 예, 창랑 장택상. 예, 장택상. 이 양반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여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왜요? 예, 있었었는데 이분의 이제 특징은 유학 가기 전에 그 덕수궁 있죠. 네. 덕수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사진 찍었냐면 목에다가 수건을 거르고
칫솔로 양치하는 모습의 사진이었는데. 이게 우리 집이다 이랬구나. 예. 미국 여성 만날 때마다 은근히 비밀인데 우리 집이야. 이 조선의 이게 궁이다. 나중에 수도 경찰청장을 하고 저 장관까지 한 창랑 그랬죠. 장태상 친일 경찰 출신이었고 예. 이 사람이 말을 타고서 예. 가끔 수도 경찰청장 시절에 예. 말을 타고 가끔 수원으로 가고 갈비를 먹고 왔다라는 예. 이런 일화도 있었던 이 좋게 얘기하면 풍운하고 예. 나쁘게 얘기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랬죠. 그런, 네. 네. 그랬죠. 네. 근데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런 그 타고난 재질과 능력이 있던 분들 서병희 선생 얘기. 중에는 네. 역시 그 나름대로 여성의 마음을 녹이는 자신만의 그 비법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덕수궁 앞에서 수건 걸고 칫솔질하면서 이게 우리 집이야. 아, 예, 예. 이게 유명한 일화죠. 말도 안 돼. 예. 다시 이제 서병희 선생도 뭐 그런 식의 조선 왕실의 일가다라는 추천서 받아가지고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에서 수학을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딱 듣고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서병희 선생 얘기 잠깐 이제 얘기 이제 이으셔야죠.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왜 이 그 평양 숭실구락부하고 배제구락부가 이제 이 서병희 선생의 스토리를 알게 된 거죠. 네. 야, 그 영국 가가지고 축구를 배운 사람이다. 야, 대단한. 예. 네. 그 축구 지식도 있었었고, 축구 실제로 잘 하기도 했었고, 음. 이런 스토리를 알게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죠. 세상은 넓고, 고수들은 많다.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축구 심판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축구 심판 볼 때마다 그 영국 귀족풍의 복장을 하고, 이 킹스 칼리지 마크와 자신의 서병이 할 때 S자가 막혀진 스웨터를 입고 항상 휘슬을 불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 스웨터, 그리고, 그림 그려지네. 그렇죠? 예, 당시에 그 골프나 승마를 할 때 입었던 그런 옷들. 그 망꼬바지라고 하나? 단꼬바지. 단꼬바지. 예, 예. 그거죠. 네, 그걸 네. 입고서.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했었고, 네. 또 이제 나름의 그 시대를 풍미하게 되는 거죠. 이분 나름대로는. 네. 이분이 나중에 이 너무 이제 판정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축구 경기 규칙집을 써요. 어허.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는 축구 경기 운영에 진행의 바이블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서병이라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자마자 단일 대회를 주로 만들게 되거든요. 네. 처음에 야구했고 축구했고 그 이후로 이 정구와 육상, 빙상 대회 등을 개최를 해오다가 네. 드디어 1934년이 돼가지고 34년에. 종합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1934년에 조선체육회가 전조선 종합경기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120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엄청나네요. 예. 대회를 열게 된 거죠. 예. 근데 이때의 이 종합대회, 오늘날의 이제 전국체전과 같은 모습이었었는데, 네. 이 종합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동아일보가 네. 감격에 겨워서, 네. 이 보도한 내용을 잠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조선체육회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에 성대한 기념 종합 경기대회를 열게 되었다. 네. 이 회고하면 15년 전에 조선의 체육이란 극히 유치한 것이니 도시에 있는 일부 교육기관에서만 체조의 여과로 육상급 구기의 수종을 행하였음에 불과한 것이어서 오늘날 조선체육회 주최의 종합경기대회에서 나타날 체육 수준과 비교한다면 누구나 우리 체육계의 경의적 발달을 감탄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체육회의 빛난 업적을 무시치는 못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보기에도 15년 사이에 네. 조선체육회 자체도 재정이 어렵고 힘든데 네. 15년 사이에 많은 종목 경기를 함께 종합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지지와 인기를 얻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손뼉 한번 예.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34년에 종합경기대회를 LA 올림픽이 끝난 지 2년 후. 2년 후죠. 2년입니다. 예.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 2년 전. 예.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기였지만 네.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고 있었었죠. 근데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뭘요? 일제가. 아하.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완전히 병양 국가를 만들어 버렸죠. 네. 이들이 조선을 보는 시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위한 자원의 침탈 기지였었죠. 사람은 사람대로 빼가고 물자는 물자대로 빼가고 네. 뭐 이런 이제 자원 침탈 기지였었는데 이 야구랑 축구랑 같이 이 스포츠처럼 많은 조선 민중이 모여가지고 네. 응원을 하게 되면서 흥분도 하게 되고 민족 감정을 자극한다 이거죠. 그래서 1938년에 강제로 네. 조선체육회를 조선체육협회에 통합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세운 그 어용단체에다가 흡수시켰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38년서부터 조선체육은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일제도 이제 이때 체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네. 가끔 학교에서는 체육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체조. 체조를 의무적으로 수만 가지 종류의 체조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체조를 보급하게 되는데 체조냐 하면은 저도 저희 세대는 19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때 운동회 때 체조를 많이 했습니다. 곤봉이라고 요즘 젊은 분들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곤봉도 했었었고요. 아, 예, 예. 그렇죠? 꼭 뭡니까 그 볼링장에서 쓰는 같은 그렇죠. 볼링핀 그걸 비슷하게 줄을 달아가지고 손으로 돌리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스 게임도 있었었고 이렇게 스크럼 기계 체조처럼 스크럼을 짜가지고 네네. 뭐 밑에 8명이 있고 그 위에 4명이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 식의 거, 예, 많이 예. 했었었죠. 네. 이게 이 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왜 이런 체조를 강조했냐 하면은 물론 이제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체조에서 가장 기계 체조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죠. 그렇죠? 그리고 호흡을 그렇군요. 맞춰야 되고 예. 통일성, 네. 그리고 규칙 이런 거에 대한 수능 전체주의를 그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거군요. 그런 목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집단 체조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 운동회에는 만국기가 휘날렸잖아요. 예, 예. 그 만국기를 넣은 것도 만국기를 휘날리게 한 것도 바로 그 당시였는데 뭐냐면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 제국주의가 야욕을 뻗치면서 각 나라들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겠다라는 예, 예. 그런 야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만국기를 이렇게 줄에 매달아갖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였는데 매우 불순한 의도였다는 겁니다. 불순한 의도였었고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당시 그렇게 저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그 운동회 할 때 나오는 음악들 네. 대부분이 다 군가였었죠. 군가였죠. 예.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참혹한 시기가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조선체육회 아까 말씀드렸던 2대 회장을 지냈던 고원훈 네. 이 시기에 총독부 관료로 변신하게 되고요. 3대 회장이었던 최린의 친일 행적은 또 유명하지 유명하죠? 않습니까? 천도교 출신이죠? 예. 네. 또 이름도 참 근사한 네. 나중에 친일단체 임전 보국회인가? 예. 임전 대책협의회를 예. 만들어서 또 활동하게 되고 네. 7대 회장이었던 뭐 신웅우, 친일 강연, 아하. 자랑스러운 일본의 황국 신민이 되라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게 되고요. 9대 회장 윤치호도 친일단체 이 흥하 보국단 이름도 참 근사해요. 흥하는 아시아를 흥하게 해가지고 네. 보국 여기서 국은 일본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나라의 은혜를 갚자 뭐 이런 흥하 보국단 그 강연에서도 일본의 수호신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부 친일로 돌아서게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당시 국어는 바로 일본어였고요. 예. 한국말은 조선어라고 해서 조선어라고 따로 분류를 했었고 그것도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죠? 예, 그랬죠. 그래서 조선 어학회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서 거기 많은 한글학자들이 고문당하고 투옥돼서 옥사하기도 했었던 그런 예, 그렇죠.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병영국가를 만들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네. 일제의 이 파쇼적인 그 포갑 통치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네. 이때는 완전히 야구와 축구 팀을 전부 다 해체를 시켜버리죠. 예. 예. 체조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가르쳤던 체육이 수류탄 던지기. 그리고 이 중량 운반 경기라고 해가지고 중량 운반 경주라고 해서 이 배낭같이 무거운 것을 메고서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그렇군요. 이런 거. 그리고 뭐 행군. 그야말로 전투체육이군요. 전투적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 전통이 그대로 내려져 왔었어요. 아니 체력장에서 수류탄 던졌잖아요, 진짜 우리. 수류탄을 던졌죠. 예, 수류탄 고무로만도 수류탄 던지게 했어요. 예, 정말. 저도 중학교 때 이 학교 대표로 돼가지고 중량운반 경주를 뛰었었거든요. 학교 대표까지 지내셨어요? 예. 대단한- 시골 평택에서. 아니, 아무튼 그렇지만 대단한 체육인이시네. 네. 예. 근데 이게 80년대까지 우리 이 초중고에서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암흑기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과 함께 네. 다시 체육인들이 기지개를 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여기서 여운형 선생은 몇 대 체육회장이셨어요? 여운에서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네. 조선체육회장을 하신 거군요. 예. 그리고 조선 이 일제 시대 때는 축구 협회장을 하셨었죠. 그러면 조선체육회장을 식민지 시절에 지내신 분 중에 예. 다들 친일로 돌아선 겁니까? 아니면은 다들 신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들 예. 1대부터 9대 지금 예,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친일로 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 조선체육회가 조선체육협회로 통합될 때 이 회장 출신들이 앞장을 섰어요. 그렇군요. 하긴 일제시대 때 돈과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일제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예. 그런 거였겠죠. 어느 정도는 친일을 했어야지만 됐겠지만 그것도 정도껏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앞장을 섰군요. 앞장을 섰죠. 네. 뭐 차라리 뭐 이런 말은 쉽게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저도 이제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 어떻게 했을까? 네. 뭐 그랬으면 나는 뭐 차라리 그냥 이렇게 돈 깨끗이 정리해서 되도록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네. 저기 뭐 해남이나 제주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히려 더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더 늘리겠다는 욕심으로 앞장서가지고 친일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삼남에서 최대 부자였었던 그런 형제들이 말이죠. 이씨 가문의 이회영, 이시영 이런 분들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식솔들을 이끌고 만주로 가서 예. 그 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예. 그것이 나중에 신흥대학이 됐고 그 신흥대학이 바로 경희대학교 전신입니다. 예. 지금 경희대학교는 그런 독립의제를 받은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날강도 같은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뭐 탈취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경희가 그 경희궁의 경희자를 네. 갖고 온 거 맞죠? 네. 그리고 그 전신은 신흥대학이고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예.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독립운동에 쏟아부었던 그래서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투옥, 병사, 예, 옥사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들의 전통도 있었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운형 선생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암흑기를 거쳐서 해방과 함께 이제 조선체육이 다시 기계를 펼치게 되는데 무질서와 혼돈의 시기였었죠. 네. 모든 면이. 이때 이제 이 여운형 선생이 조선체육회를 다시 설립을 하고 그리고 조선체육회를 IOC에 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네. IOC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면서 곧바로 그 생모리츠 48년 동계올림픽과 48년 런던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그 1월 6일 아, 내년이군요. 새해 첫 방송을 바로 해방과 더불어 예. 해방 이후에 한국 체육에 대해서 얘기한 시간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 시생님, 네. 오빠는 풍각쟁이가 뭔지 그 좀 한번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게 풍각쟁이. 예, 서태우님, 어머, 동네 주민이시네요. 평택 하셨습니다. 예, 평택 출신이시라고. 예, 반갑습니다. 네, 서태우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최동호 씨와 함께했던 스포츠당 스포츠 이야기 즐겁게 함께 나눴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번 개편 때 어떻게 되냐고요? 네. 변동이 있습니다. 시간을 바꾸게 되죠. 네. 그거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아직은 얘기하면 안 된대요. 네.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분, 어디입니까? 이거 맞네요? 이거 세상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찡스님 반갑습니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 루치오님 반갑습니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김정희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노란 바람개비님, 경기 오산시 서동의 자유온유맘님 반갑습니다. 자유온유맘 제가 본 것 같아요.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윈 SH님 반갑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PHACTI님 반갑습니다. 전농동에서 수톨님, 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민주님, 대구북구 칠성 2가 가만있어보자. 이거 제가 대학 때 첫 미팅했었던 이화여대 국문과 학생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칠성 2가 정말 반갑습니다. 똘똘천사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두 분, 아리까리님과 금호13님 모두 반갑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입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